어서요, 어서요. 오늘은 책은요, 뭘 해볼 거냐면요. 어린이용 책이긴 한데요. 짜잔. 마더 테레사. 이분에 관한 전기를 읽어보려고 해요. 어린이용 책을 읽어야 제가 책읽녀에서 말로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린이 책을 골랐어요. 제가 성인용 책을 읽기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책은요, 흑마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김영자 씨가 글을 쓰셨고, 홍지영 씨가 그림을 그렸네요. 읽어볼게요. 1997년 9월 5일. 전 세계 사람들의 슬픔 속에 인도의 콜카타에서 한 수녀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어요. 이 수녀가 바로 테레사 수녀예요. 그녀는 평생 동안 병들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콜카타가 어디냐면요, 인도의 동쪽 강에 붙어있는 항구 도시라네요. 테레사 수녀는 1910년 8월 27일 마케도니아의 스코페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녀의 본명은 아그네스 곤히아 부약스히아. 세례명은 아그네스였어요. 아그네스는 공립학교에 다닐 때 가톨릭 청년 단체에 들어가 교리 공부를 했어요. 또 성당에서 성가 대원이기도 했지요. 그녀는 선교사와 성인들의 이야기가 실린 책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기 아그네스의 어린 시절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핑크색 옷 입은 애가 아그네스 테리사 수녀인 것 같아요. 어느덧 아그네스는 12살이 되었어요. 하루는 아그네스가 성모 마리아장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그네스야, 하나님을 따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거라. 그래, 수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아그네스는 처음으로 수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인도에 있는 한 선교사가 아그네스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병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이들을 보살펴주기도 합니다. 아그네스는 그제서야 인도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을 알게 되었어요.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아주 많이 필요한 곳이구나. 수녀가 되어서 인도로 가야겠다. 여기 아그네스가 약간 성장한 모습이죠. 아그네스가 편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인도의 현실을 상상하고 있는 말풍선인 것 같고요. 크크. 아그네스는 자신의 결심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그분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수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이런 아그네스가 기특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아그네스가 머나먼 외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그네스의 진심을 확인한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그네스야,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엄마도 되게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엄마가 아그네스를 끌어안아주고 있어요.
얼마 후 아그네스는 로레토 수녀원에 들어갔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2년의 수련 기간을 마치고 다음 해에 인도로 떠났어요. 아, 드디어 인도에 왔구나. 아그네스는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던 프랑스 수녀의 이름을 본따 테레사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리고는 죽는 날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했지요. 테레사 수녀가 36살이 되던 해의 일이에요. 성 마리아 여학교 교장으로 있던 테레사 수녀는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을 가던 중에 콜카타에 있는 빈민촌을 지나게 되었어요. 콜카타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장례식 했던 장소죠. 수녀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어느새 빈민촌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 일행을 둘러섰어요.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도시락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자기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던 걸 나누어 준 거죠. 마을 주변을 둘러보니 뼈만 앙상하게 남아 쓰러져 있는 사람, 죽은 듯이 누워있는 노인, 배가 고파 우는 아이들로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본 테레사 수녀는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아, 도화님 매니저님 드디어 우리 팬클럽 회장님이 되셨군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우리 방 매니저는 전통적으로 회장님이 맡으셨었죠. 자, 이렇게 가난한 빈민촌 콜카타를 지나던 도중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모습이에요. 요양을 끝내고 다시 성당에 돌아온 테레사 수녀는 대주교를 찾아가 수녀원을 떠나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지금 환자인 상태인데 남들을 도왔던 거네요. 아니, 수녀원을 떠나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테레사 수녀는 콜카타의 빈민촌에서 자신이 보았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봉사는 수녀원 안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더욱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제게 좀 더 많은 것을 바라십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소속된 수녀회를 떠나 다른 수녀회로 옮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교황청에 편지를 보내보십시오. 이제 회장 자격으로 HSK 급수도 넣어야 돼요. 어서오세요. 2년 만에 교황청의 허락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로레토 수녀원을 떠나 의료 선교회로 갔어요. 2년 동안이나 걸렸대요. 그거 허락을 받기까지. 그녀는 그곳에서 병든 사람을 돌보는 공부를 한 다음 콜카타로 갔어요. 또 공부를 새로 했다네요. 그 의료 공부를. 콜카타는 못 살고 병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테레사 수녀는 값싼 무명 사리를 입고 빈민촌으로 갔답니다. 사리는 뭐냐면요, 인도에서 주로 힌두교를 믿는 여성들이 입는 옷이래요. 테레사 수녀가 입었던 그 사리는 나중에 그녀가 이끄는 사랑의 선교회의 수녀복이 되었답니다. 그 옷이 이런 건가 봐요. 테레사 수녀가 그때 입었던 사리가 지금은 유니폼이 됐대요. 테레사 수녀가 빈민촌 사람들을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학교를 세운 것이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학교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 글을 가르쳤어요. 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가족을 보살펴주고 필요한 약을 구해다 주기도 했지요. 하루는 성 마리아 여학교 때의 제자가 찾아왔어요. 수녀님,
저도 수녀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고 싶어요. 이후 테레사 수녀를 돕겠다는 지원자가 줄을 이었어요. 자주 오세요. 테레사 수녀는 지원자들과 사랑의 선교회를 열었어요. 다음 해 로마 교황청은 사랑의 선교회를 정식 수녀회로 인정해 주었답니다. 사랑의 선교회의 수녀들은 빈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빈민가를 방문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했어요. 또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등 많은 일을 했죠. 휴가 때 자주 오실 거군요. 조건부네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죽어나가고 했었나봐요. 사랑의 선교회의 활동이 알려지자 세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쏟아졌어요. 누군가 일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돕기 시작하죠. 조금 더 지나자 사랑의 선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마더하우스를 마련했어요. 이제 이름까지 딱 지어서 마더하우스라는 걸 지었네요. 테레사 수녀는 병들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당장 시청으로 달려가 시장에게 콜카타 거리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콜카타 시장은 칼리 여신을 모시는 힌두교 신전을 병원 건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 칼리가 누구냐면요. 힌두교의 신인데요. 힌두교의 신인 시바의 아내래요. 아내를 여신으로 모시나 봐요. 근데 그 칼리는 귀신을 물리치는 효험이 있다고 해서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됐다고 하네요. 선생님은 매우 귀엽다. 겨울학기군요. 테레사 수녀는 그곳을 죽음을 기다리는 집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러고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정성껏 간호하였지요. 하지만 힌두교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집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어요. 반대! 반대? 그 칼리 여신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지금 팔 많이 달려있는 파란 색깔 사진 보이시죠? 이게 칼리 여신이래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반대했대요. 자신들의 신전을 병원처럼 쓰니까. 어느 날 한 정치인이 죽음을 기다리는 집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였어요. 정치인은 같이 온 힌두교인들에게 물었어요. 테레사 수녀와 병자들을 꼭 쫓아내야겠소? 보십시오! 저들은 신성한 사원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한 힌두교인이 펄펄 뛰며 말하자 정치인이 말했어요. 저 수녀들이 하는 일을 과연 당신들의 어머니나 누이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소? 이 말에 힌두교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마 후 한 힌두교 승려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힌두교인들은 자신들도 전염이 될까 두려워 신전 밖으로 승려를 몰아냈어요. 그때 수녀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승려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어요. 그제서야 힌두교인들은 반대 운동을 멈추었답니다. 반대 운동이네요. 테레사 수녀는 버려진 아이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때묻지 않은 어린이의 집도 세웠어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버려진 아이들을 이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실감나는 연기로 놀라실 수가 있다네요. 인도에는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숨어 사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수녀는 그들을 위한 진료소를 차렸답니다.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나병은 꾸준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테레사 수녀는 모금 운동을 펼쳤어요. 그리고는 콜카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병 환자들을 위한 휴양의 집을 마련했어요. 되게 많은 것을 마련하고 있네요. 그 나병이라는 거는요,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진물이 나오고 일그러지는 무서운 병이라네요. 1964년 교황이 인도를 방문했어요. 교황은 테레사가 일하는 곳을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당신을 마더 테레사라고 부르고 싶군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테레사 수녀를 마더 테레사라고 불렀어요. 교황은 인도 방문 때 사용했던 승용차 한 대를 테레사 수녀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그 승용차를 팔아 나병 환자를 치료할 시설을 지을 땅을 샀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마침내 나병 환자 재활촌인 평화의 마을이 생겼어요. 이제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남의 눈을 피해 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평화의 마을 외에도 인도 정부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 곳에 나병 환자들을 위한 집을 세웠답니다. 여기 많은 수녀들이 기도하고 또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의 선교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인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테레사 수녀와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며 사랑의 선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원자들 중에는 수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사랑의 선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됨에 따라 테레사 수녀는 더욱더 바빠졌어요. 테레사 수녀의 사랑과 봉사가 전 세계에 알려져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답니다. 1985년에는 뉴욕에 에이즈 환자의 집을 열기도 했어요. 이곳에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들어왔고 수녀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어요. 에이즈는요, 아직도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서 이 병에 걸리면 대부분 죽는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테레사 수녀가 신장마비로 콜카타의 한 병원에 입원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수술을 받았지만 합병 증세가 나타나 침대와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어요. 그러다가 테레사 수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테레사 수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콜카타의 시민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들은 그녀의 죽음을 무척 슬퍼하였어요. 교황청의 추기경은 테레사 수녀의 죽음을 이렇게 추모했어요. 테레사 수녀는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상처를 씻어주었으며 아픔을 덜어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유해는 마더하우스에 묻혔어요. 테레사 수녀는 생전에 살아있는 성녀라고 불렸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성녀로 남아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는 끝났는데요. 그 뒤에 뭔가 부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랑의 선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냐면요. 매니저님 감동이요 스티커 감사해요. 휴, 제가 잘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50년에 세워졌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123개국에 256개의 분원을 가지고 있다네요. 여기서 4천여 명의 수녀랑 500여 명의 수사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81년 5월에 테레사 수녀가 방문했어서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랑의 선교회가 활동하기 시작했다네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뒤에 약간 더 읽을 만한 거 부연 설명이 더 있는데요. 제가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이만 책 읽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준영님,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별풍선 감사해요. 슈. 제가 잘 받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몸속에 있는 물탱크가 꽉 찼어요. 지금 팬클럽 되신 거군요, 준영님. 107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해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물탱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습